그저 소박한 집 한 채를 짓고 싶었습니다. 건축 허가가 2019년에 나는 허가고요. 저희 장인어른 건축 주시고 단독주택입니다. 완공 예정일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마을에 큰 구멍이 되어버린 우리 집.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년 전부터 강남의 한 전원마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둑이 하는 짓이지 인간이 하는 짓이야? 어디 반말이야? 내가 뒤에 살짝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건드리세요? 사람을 건드리세요!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 어디 진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도 이보다 억울하진 않을 거랍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내가 진짜 죄 짓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닌데. 28년 전에 장인어른 친척분께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라 권유를 하셨대요. 그래서 교육하고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이제 거기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을 깊숙한 작은 땅. 이곳이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수상한 사람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차를 도로 한가운데 두면 어쩌자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때리라고요. 길 한가운데 차를 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이야. 설마 주차 전쟁은 아니겠죠?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에 공사 차량은 진입 불가. 저희 레미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차 좀 이렇게 똑바로 주차 좀 해주세요. 그럼 마을 분들이 전 잘 몰라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이러고 들어가세요. 누가 시키셨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고 들어가세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차들이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철근을 직접 메고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옆으로 지나가. 옆으로 지나가. 괜찮아. 이야. 저 사이사이로 가는 거죠. 저게? 아이고. 급기야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저쪽 산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다가 철근을 옮기시고 예? 저쪽에서 등산로를 통해 갖고 철근을 날라오셨어요. 아이고. 100kg의 철근을 짊어지고 산을 넘어 공사 현장까지 강인구를 펼쳤다는데요. 산을 탔네요. 땀이 눈을 가려서 앞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쪽에서 나타나서 철근을 나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지켜보시던 분들이 우르르 날려와서 몸으로 막으시고 아예 등산로 입구를 차로 막아버립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의 정체는 바로 마을 주민들이라는데. 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여기 왜 왔어? 남의 동네? 저 산으로 게릴라처럼 막. 본부장님! 이거 많이 시간이 공산당 게릴라처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면 모르셔요? 철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 무단집에 가지 말라고 그냥 얘기한 거야. 네가 못 알아듣는 거 같아서. 뒤에 살짝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겨자? 왜 건드리세요? 사람을 건드리세요! 어이구. 이야, 이거 뭐야? 뭐라는 거 뭐야 이게? 저렇게까지 정말 저렇게까지 막으시나? 집을 못 짓게 하려고? 도대체 이유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저렇게까지 진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거기가 정말 어떻게 났는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저 등산로 입구에 보호를 해야 할 그 땅에 이걸 허가 내줬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 이 지역을 전부 다 자연보호지역으로 다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구청하고 뭔가 묶여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곳은 그린벨트 안에 조성된 전원마을이라 건축 허가가 매우 까다롭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린벨트가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모두 어떤 건축 허가나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 허가도 나고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이지 뭐 다른 특혜나 불법이 있어서 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의혹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 그거 이미 형사고소까지 해가지고 다 무혐의 판단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공무원들을 좀 무고하게 고발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주 난감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오윤희 씨 가족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을 때는 저기를 카페로 짓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되게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긴 주택단인데. 카페를 짓는다는 오윤희. 사투리 땅이 조금 지금 이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수집을 해가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고 갔다고 이렇게 소문도 들더라고요. 부동산 투기업자라는 오윤희. 여기 안에 섬이 아니야. 섬만 해도 재건축하는 게 있고 종로에 큰 집이 있고. 서민이 아닌 부자라는 오윤희.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건축허가 자체를요 주택으로 받았고요. 단독주택으로. 요 집 1주택자예요. 요 집 하나 가지고 계신 장인 장모님. 주택담보대출 끼고 사서 하나 마련하신 집이에요. 불순한 의도를 품고 마을에 들어왔다고 믿는 주민들. 땅 투기꾼 소리까지 알박기 전문가라는 소리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못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도 저희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대엔 뜻밖의 이유가 있다는 부부.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라고 본인들이 작성을 하시고 구청에 냈던 자료를 저희가 추후에 알게 됐어요. 최고급 주택단지에 20평 남짓 소형 주택이 건축되면 마을 위상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강남 상위 1% 부자들이 입성해서 산다는 그들만의 세상. 대지가 한 100평? 가격은 한 30억, 35억.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전직 장관과 기업 회장, 대학 교수 등 사회 유명 인사들이 이웃사촌이랍니다. 와. 자기네들 부자 마을인데 작은 평수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정말 그분들의 진짜 속마음일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구청에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써서 내실 수가 있지? 이대로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공사를 짓기 위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억 단위 이상을 썼어요. 일단 집을 지어야 돼요. 저희는. 너무 피해가 막심해요. 그럼요. 이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재개된 공사. 이번에도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길을 막은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차주의 행방은 오리무중. 진짜 뭐죠?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사설 견인차를 불러 차를 옮기려는 그때 주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남의 화력을 왜 이렇게 가져가요? 그건 대개차가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런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섭을 비키세요. 좀 비키세요. 아니 웃겨.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진짜? 아, 왜 이래 진짜 이 사람들. 당신 차들 아니면 좀 비켜요. 우리 동네 주민차라 그래요. 동네 주민 누구야 누구? 몰라요. 저희는 그날 레미콘이 7차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이 차를 막 저희가 뭐 경찰한테 견인 좀 해주세요 구청에 전화하고 하는데 차 한 대 뺀데 2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5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차가 와서 딱 막아요. 그럼 또 이 차 뺀데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을 하다가 못하고 끝난 거죠. 그만큼 조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인 차도 아니고 다 남의 차고 운전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하 참. 그러면 또 그날 저희 들어갔던 돈 또 몇 천만 날린 거거든요. 심지어 맨몸으로 레미콘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혹이니까. 야 유혹이니까. 아이고. 그냥 놔두세요. 설마 일부러 넘어지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할머니가 진짜 항상 나오시는 분이에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상주하시는 분인데 하시는 행동들은 굉장히 전문적이시거든요. 그 막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마을분들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도 궁금해요. 우리는 이웃 주민으로서 부탁을 받은 거니까 계약서 내놓으세요. 계약서 내놓으세요. 아유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셔요? 못 됐어 젊은 게. 할머니는 정말 마을 주민이 맞는 걸까? 1.4가 가르치세요. 1.4요? 이 동네 주민입니다. 네, 저희는 선생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더 수상한데요? 동네 사람들 다 그랬는데 뭘 이거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 선생님은 그게 이상한 거야. 네? 그럼 전화이 어떻게 되세요? 뭘 말을 그래. 우리가 다
어떻게 되세요? 다 그랬는데 왜 그래요? 아까 저거 진짜 와보세요.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버리는데요. 필사적으로 집을 지으려는 가족과 결사적으로 막는 주민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공사 방해를 주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을 위원장님한테 이거 진짜 차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마을 사람들이 여기 주차해놓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사 현장에서 몹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공사장 앞을 차량으로 막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위원장. 마을 위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님, 저희 19일 날 결국에 못했잖아요. 마을분들 다 나오셔서 마을. 여기는 우리가 주차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곳이야. 마을 주민들이 50평씩 내서 이 도로를 만들어놓은 도로라고. 어떻게 마을 주민들하고 협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와서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 어디 진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 예? 집에가 와서 사정하고 빌어도 사실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곳은 1980년대 서울시에서 도시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로 당시 주민들 땅을 50평씩 기부를 받아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선 도로 사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을을 위해서 기부하고 다 했는데 너희는 그냥 공짜로 쓰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임승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 여기가 2,500만 원 정도에서 가니까 땅값이. 그러면 우리가 50평씩 내놨으면 저기 12억 5천 정도의 기부를 한 거야 여기다가. 거기에 걸맞는 기부를 하고 들어와라라는 거거든. 12억 5천만 원이요? 마을에 집을 지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저 집은 공짜로 올라타는 거야. 공짜로 남이 만들어놓은 도로에다 붙여갖고 자기 집을 짓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거죠. 너희들 돈 내고 나와 들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프로치 다시 하세요. 그러면은 이 동네 주민이 되고 싶으시면 좀 더 노력을 하세요. 마을 분들도 어프로치를 다시 하세요. 12억이 없어요. 그 드릴 돈이 없어요, 저희들. 그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한테 어프로치를 다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정말 싹싹 빌면 들여보내주신다는 건지. 35년 전 땅을 기부 체납한 원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러고저러고 말할 것도 없어. 내 땅 가지고 내가 화나서 짓는데 애들이 그 속내에서 말거라 자기네 땅 자기네 가지고. 우리는 몰라. 원주민은 안 그래.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지. 원주민은 여기서 12명밖에 안 돼요. 원주민은 여기 대모하거나 지랄하거나 참석 안에 안 나와요. 오윤희 씨 가족을 반대하는 건 최근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지 원주민들이 아니라는 것. 이 집이 제일로 그런다고 그래. 더 나쁘대. 왜요? 이 집이 엄청 말도 못하게 동네에서 강하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더라고. 전 장관 그 집 앞에 꼭대기예요. 그분이 사갖고 오시고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전직 장관요? 전직 장관 측은 왜 집 건축을 반대하는 걸까? 그러게요.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역임하고 최근 서울시장 입후보를 원했던 전직 장관 제이 씨. 시행령 때문에 이런 데 아무 데나 집을 못 짓는 겁니다. 불법이면 구청에서 그럼 그걸 확실하게 해서. 지금껏 공사 방해로 의심받는 차량 대부분이 전직 장관 가족의 차. 혹은 관련 회사 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장관의 옆집에 사는 재벌 회장 가족들도 공사 방해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처음부터 어프로치 다시 하세요. 어프로치를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재벌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아 참. 회장 부인은 공사 현장에 종종 모습을 나타냈고 심지어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 말이 너무 심한데요. 이 집이 건물 가린다고 못 지켰네. 집값 떨어진다고 저거 못 지켰는 거야. 여기 없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서로 살아야지. 그렇게 저런 조그맣게 짓는다고 무시해가지고 집 못 지켜고 저렇게 난리를 짓고 우리 때가리가 누르니까 못하는 거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바로 전직 장관 부인과 회장 부인의 이름으로 냈다는데요. 예,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대모산 자락에 있고 굉장히 뷰도 좋고 마을에서도 으뜸이어서 수억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또 실제 신청인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집 건너편에 오윤희 씨 건축물이 들어서면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참. 은퇴 후 집을 지어 가족이 함께 사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는 윤희 씨 아버지.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갑질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기네들한테 팔아라. 마을에서 돈을 내서 살 테니까, 살 사람도 없을 테니까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그게 지금 주장이세요. 굳이 이거 조그만 집을 지려고 할 게 뭐가 있겠냐. 그래도 돈 내고 안 되려고 뭐 하는데 그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지금 저희 동네 주민이 이거 사서 공원화 만들 겁니다. 정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대로 뭐 이게 된다면 저희는 진짜 돈도 다 잃고 땅도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시 공사를 시도해보는 윤희 씨. 이번에도 역시 빠듯하게 들어옵니다. 차가 사고가 날까 봐 무서워요, 지금.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까스로 작업을 해보는데. 차 때문에 그래. 차이. 아이고. 일단 저 차들 좀 빼주세요. 여기 차를 지금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찾아서 와서 빼달라고 그래. 차키 주세요. 가져도 되잖아요. 아니 저게 뭘 상관이 있다고 진짜 차키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니 지내기 위해서 저 마을 숨을 다녀야 되냐 그럼? 참. 공사장 앞 차량들을 진두지휘하며 진입로를 꼼꼼하게 막았던 마을 위원장. 저는 처음 하는데 감당하지 이런 경우는.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갑질이야. 불법 주차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방해할 정도면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청 주차 단속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차를 단속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노란선이 거기에. 근데 지금 여기 이 동네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언제쯤 집을 완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네요. 마을분들 어떤 이유로든지 뭐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경찰이랑 왜 공권력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고요. 저희는 그게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총 6번의 골조 공사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 그렇게 수차례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신원 파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들이 그 마을 들어가는 집중해가지고 문자 써와서 이걸 우리한테. 아니 법을 어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거지요. 다른 거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민사니까 고소 고발을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계속 했는데 하면 뭐예요? 안 해주세요 조사를.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매번 시위 때마다 나타나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는 고용된 시위꾼일까?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분 아세요? 저는 몰라요. 아세요 혹시? 저 위에 집에 있는 아줌마인데 뭐 지인이었잖아. 누구요? 니네만. 누구보다 공사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윤희 씨 가족을 2년 동안 괴롭힌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장관의 부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단 1%도 그분들일 거라는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3자였던 누군가가 차라리 돈을 받고 한 거였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희가 집 짓고 들어오면 이제 같이 이웃으로 지내야 될 분들이잖아요. 저는 진짜 제일 무서워요, 지금 그 부분이. 그런 행동을 했던 분이랑 이제 앞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저희는 좀 무섭긴 하죠. 같은 이웃으로 살긴 어려운 것일까? 전직 장관 측의 입장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수차례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렇다면 재벌 회장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몰라요. 선생님이 고소인이시던데 모르세요? 근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없죠.
진짜.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합의에 의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는 윤희 씨 부부. 언제쯤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 요 안쪽에 공사하고 있는 집 딸인데요. 거기서 하나도 없어진 것을. 아.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은 좀 내줘야지 만약에 우리 참가를 하고 싶다면. 그분들을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면서 이 마을에 들어와야 되는 거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풀어드리기 위해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네, 좀 복잡하네요, 마음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부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요 건물입니다. 꿈꿨던 보금자리는 폐허처럼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번듯한 현관문을 열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 3개월이면 끝난다는 공사가 지금 2년째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같이 가족들이 그냥 은퇴 후 살려고 했던 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 보면 누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3개월이면 끝났어야 할 공사는 2년째 제자리 걸음. 요 바닥면까지도 콘크리트가 부어져야 되는데 부어지다 말았죠. 이런 부분들은 콘크리트가 못 들어갔어요. 지난 2년간 내 집을 완성짓지 못한 데에는 기막힌 속사정이 있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일들을 다 생각하면 진짜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어요. 진짜. 방송 이후에 이제 경찰 조사로 이제 밝혀주지 못하셨던 공사 막으시던 분들이 누군지 이제 방송에서 알려주셔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 특정해서 민사소송 시작할 수 있었고요. 당시 현장에서 차량을 진두지휘했던 마을위원장. 일단 저 차들 좀 빼주세요. 아니 저게 뭘 상관이 있다고 진짜 자기 달라고 가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갔다 진짜.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 어디 진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 방송 이후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던 전직 장관과 대기업 회장은 불기소 처분. 조용한 마을에서 시끄러운 전쟁을 주도한 그들의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기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냥 끊어버리시네. 고성을 지르던 이웃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일부 주민들은 한 가족의 꿈을 짓밟아 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공사가 중단된 탓에 최근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구조안전진단 전문가와 함께 안전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윤희 씨 가족은 무사히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2층 올라가면은 요 자체 1층 바닥에서는 밑에서는 이게 벽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슬라브가 약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이대로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붙는 거는 좀 아닌 거죠?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예. 그거는 큰일 안 되겠네. 누가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래요? 골조공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건물. 이대로 짓는다면 최악의 경우 붕괴의 위험성도 있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비용은 좀 들지만도 백차가 철거하고 새로 다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집을 허물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답답하죠 뭐. 몇 년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재개하는데. 부디 이 실화의 끝은 평범한 한 가족이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길 바랍니다.